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오늘은 한 세션에서 횟수와 무게를 바꾸는 것이 좋을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글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형주기와 4주마다 훈련 변수를 변경, 블록주기와 4주마다 훈련 변수를 변경, 몇 주마다 훈련의 방향이 바뀜, 1일 변동 주기와 매 세션마다 훈련 변수를 변경. 예를 들어 월요일엔 근비대 훈련을, 수요일엔 파워, 금요일엔 근력 훈련 진행. 세션 내 변화, 1일 변동 주기화보다 더 아래 수준이며 세트 내 변화, 세트 내 변동, 혼합 주기화라고도 불림. 근비대, 근력, 파워 중심의 훈련을 각 세션에서 모두 진행. 예를 들어 첫 2회는 원RM의 85%, 다음 4회는 원RM의 30%, 마지막 4회는 원RM의 75%로 진행. 주간 변동 주기화, 1주차인 근력 훈련, 2주차인 근비대 훈련, 3주차인 근지구력 훈련 진행.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선형 주기화, 블록 주기화, 1일 변동 주기화, 세 가지 주기화를 활용하여 훈련 루틴을 만듭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에 의하면 볼륨과 무게가 매 세션 바뀌는 변동 주기화 모델이 선형 모델보다 더 큰 근력 향상을 가져오지만 두 모델 모두 근비대에 있어서는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래 논문에서는 주 단위로 변화를 주는 것보다 세트 내에서 근비대, 근력, 파워 중심의 훈련을 혼합하는 것이 더 큰 근력 향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위 연구 결과가 흥미롭긴 하지만 세트 중에 바벨을 4개 놓고 무게를 바꾸면서 다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앞의 연구 결과는 세트 중에 무게를 더 자주 변화시키면 이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1일 변동 주기화보다 한 단계 더 아래 수준의 변동인 세션 내 변화를 연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이 볼 논문에서는 세션 내 변화와 관련된 연구를 확인하며 세션 내 변화가 블록 주기화보다 더 큰 근력 향상과 근성장을 일으키는지 체크할 것입니다. 이 두 주기화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혼합 주기화 그룹의 참가자들은 근비대, 근력, 파워 중심의 훈련을 각 세션에서 모두 진행. B. 블록 주기화 그룹의 참가자들은 몇 주마다 훈련의 방향이 바뀌는 방식으로 진행. 무게 증량에 있어서는 두 그룹 모두 연구자들로부터 목표로 설정한 반복 횟수를 진행했을 경우 세션마다 무게를 증가시키도록 권장받았습니다. 연구진은 10주간의 훈련 프로그램 전후로 근비대, 근력, 파워와 관련된 다양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평가했습니다. 블록 주기화 블록 주기화 그룹은 1에서 4주 동안 근비대 훈련을, 5에서 8주 동안 근력 훈련을, 9에서 10주 동안 파워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 시 고정된 세트 및 반복 횟수를 진행했고 원RM의 퍼센테이지에 기반한 무게 설정 그리고 RAR을 활용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블록 주기화 훈련 프로그램은 위 사진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혼합 주기화 혼합 주기화 그룹은 모든 세션에서 세 가지 훈련 유형을 다 진행했습니다. 세션마다 파워 훈련을 먼저 했고 근력 훈련을 두 번째로, 근비대 중심의 훈련을 세 번째로 진행했습니다. 파워 훈련의 경우 가벼운 무게를 활용한 폭발적인 움직임을 진행했습니다. 근력 훈련은 무거운 무게를 활용했고 근비대 훈련은 고볼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혼합 주기화 그룹의 훈련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혼합 주기화 그룹에서 제지방량, 가슴 근육의 두께, 외측 관근 두께, 벤치프레스의 원RM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블록 주기화 그룹의 참가자들은 혼합 주기화 그룹보다 카운터 무브먼트 점프 높이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두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근성장과 근력 증가는 혼합 주기화가 더 유리하다는 것이고 파워 향상은 블록 주기화가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근력과 파워에 대한 결과와 근육의 두께와 관련된 결과는 아래에 있습니다. 1에서 4주 동안 RPE는 블록 주기화 그룹이 더 높았고 5에서 8주 동안은 두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9에서 10주 동안은 혼합 주기화 그룹에서 RPE가 더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0주 동안의 총 볼륨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블록 주기화 그룹은 훈련 초기 4주 동안 유의미하게 더 많은 볼륨을 진행했으며 혼합 주기화 그룹은 5에서 10주 동안 더 많은 볼륨을 진행했습니다. 주기화에 관한 연구들은 훈련 변수를 더 자주 바꿀수록 근력 증가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혼합 주기화를 한 그룹이 더 스트렝스가 강해진다는 결과는 쉽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점프 높이 결과도 블록 주기화 그룹의 참가자들이 테스트 전 2주 동안 파워 훈련을 진행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근비대와 관련된 결과는 예상 밖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메타 분석에서는 주기화 훈련이 근력 향상을 목표로 설계된 경우엔 근비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연구의 결과를 근력과 근비대 관점에서 각각 예상 가능한 부분과 예상 밖의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근력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는 훈련 변수의 변화를 더 자주 적용할수록 근력 증가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최근 메타 분석에서는 어떠한 주기화 방식이든 주기화된 훈련이 비주기화된 훈련보다 근력 증가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일 변동 주기화, 세션간 변화를 적용하는 방식이 선형 주기화보다 근력 증가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선형 주기화를 적용했고 이번에 검토된 연구는 블록 주기화를 적용했지만 모두 4주 단위인 메조사이클마다 훈련 변수를 변경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일 변동 모델은 훈련 변수의 변화를 세션마다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한 운동선수가 월요일에 근비대 훈련, 수요일에 파워 훈련, 금요일에 근력 훈련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일일 변동 주기화의 예시는 세션 간 반복 횟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월요일에는 12회 반복, 수요일에는 8회 반복, 금요일에는 4회 반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선형 주기화는 반복 횟수를 매주 사이클마다 변경합니다. 비록 이번에 함께 본 연구에서는 혼합 주기화와 블록 주기화를 비교했지만 마찬가지로 훈련 변수를 더 자주 변화시킬수록 근력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혼합 주기화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으로 변동 주기화나 선형 주기화에 비해 이루어진 연구가 훨씬 적습니다. 실제로 혼합 주기화라고 불리는 방식에 관한 연구는 3편뿐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 세션에서 반복 횟수를 4에서 6회, 12에서 15회, 20에서 25회로 변경하는 방식과 주간 변동 주기화를 비교했습니다. 주간 변동 주기화 그룹은 2개의 3주 메조 사이클로 구성되었으며 각 3주 블록은 1주 차에는 근력 훈련, 2주 차에는 근비대 훈련, 3주 차에는 근지구력 훈련을 포함했습니다. 연구 결과 레그 프레스 원RM이나 대퇴사두근 단면적에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첫 번째 논문에서 보고된 6주 훈련 이후 3주 메조 사이클을 추가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세션 내 변화와 주간 변동 주기화 간의 결과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연구는 혼합 주기화를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세트 내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일일 변동 주기화 및 주간 변동 주기화와 비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트 내 변화 그룹의 참가자들은 4세트 곱하기 10회를 진행했으며 세트의 처음 2회는 원RM의 85%로, 다음 4회는 원RM의 30%로, 마지막 4회는 원RM의 75%로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세트 내 변화 그룹과 일일 변동 주기화 그룹의 참가자들은 6주 동안 스쿼트 원RM이 주간 변동 주기화 그룹에 비해 각각 6.9%와 6.7%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정 수준까지는 더 많은 변동이 있을수록 근력 증가의 폭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혼합 주기화와 일일 변동 주기화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한 건밖에 없는 상황에서 1일 하루보다 더 빈번한 변화가 더 큰 이점을 제공하는지 체크하려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 검토된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혼합 주기화가 가슴과 외측 관근의 두께를 더 크게 증가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는 두 그룹 간에 수행된 총 볼륨이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로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메타 분석 결과와 반대됩니다. 해당 메타 분석에서는 서로 다른 근력 훈련 주기화 방식이 비주기화 훈련에 비해 더 큰 근성장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변동 주기화와 선형 주기화 간의 근비대 차이도 없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더 큰 근성장이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블록 주기화 그룹의 참가자들이 9주차와 10주차 동안 원RM의 30%로 5회 이하의 반복만 진행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 주기화 그룹의 참가자들이 테스트 직전 2주 동안 근육량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오히려 낮은 볼륨 때문에 근육의 크기가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주기화 그룹이 테스트 직전 2주 동안 오로지 파워 중심의 훈련만 수행한 점도 근력 증가가 혼합 주기화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스트 직전 2주 동안 파워 중심 훈련만 진행한 것이 블록 주기화 그룹에서 근비대와 근력 증가가 더 작게 나타난 이유일 수 있지만 이는 블록 주기화 그룹이 혼합 주기화 그룹보다 점프력을 더 증가시킨 이유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파워 중심의 훈련은 점프 수행 능력에 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 직전에 이러한 유형의 훈련에 집중한 것이 점프 수행 능력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합 주기화 그룹에서 근성장이 더 크게 나타난 또 다른 이유는 전체 10주 동안의 볼륨 분배 방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에서 4주, 5에서 8주, 9에서 10주 동안 블록 주기화 그룹은 평균 볼륨이 각각 2803, 5462, 2502였습니다. 이는 블록 주기화 그룹 참가자들이 1에서 4주 동안 전체 운동량의 72.3%를 수행했으며 5에서 8주와 9에서 10주에는 각각 19%와 8.7%만 진행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혼합 주기화 그룹은 연구기간 동안 더 고르게 운동량을 분배했습니다. 1에서 4주 동안 37%, 5에서 8주 동안 30.3%, 9에서 10주 동안 32%의 운동량을 진행했습니다. 블록 주기화 그룹에서는 운동량 분배가 불균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 1에서 4주 동안의 운동량이 매우 많아 참가자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혼합 그룹의 참가자들은 첫 4주 동안 상대적으로 적절한 운동량에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훈련 변수의 변화를 더 많이 주는 것이 또 효과적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일일 수준 이상의 변화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합 주기화나 세션 내 변화가 근력이나 근성장에서 일일 변동 주기화보다 나쁘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혼합 주기화를 시도해보고 싶다면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세션의 변화가 괜찮은 상황들도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근력과 근성장을 동시에 이루고 싶을 때, 한 번의 운동으로 두 가지 목표를 다 잡고 싶을 때, 두 번째, 짧은 시간 내에 운동 효과를 더 끌어올리고 싶을 때, 무거운 중량을 둔 후 가벼운 동작을 하면 운동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경우, 세 번째, 같은 날에 여러 메인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고 싶을 때,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와 같은 메인 운동을 하루에 다 소화해야 할 때, 쉽게 말해 세션 내 변화는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고 싶을 때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육의 크기를 키우기 위한 볼륨 블럭에서도 근력을 유지하거나 더 강해지고 싶다면 메인 운동에서 원RM에 가까운 무거운 중량을 들어본 다음 무게를 줄여 더 많은 반복으로 근육을 키우는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중량을 먼저 들면 활성화 효과 덕분에 뒤에 이어지는 볼륨 훈련에서 더 많은 반복 횟수를 할 수 있거나 세트를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를 무겁게 한 세트 진행한 후 가벼운 무게로 반복 횟수를 늘리거나 휴식 정지 기법으로 보조 운동을 추가해 근육의 크기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모두 혼합 주기화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무거운 중량과 가벼운 볼륨 훈련을 적절히 섞어서 근력도 유지하고 근육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 표에 나온 내용은 예시이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날 운동을 할 때도 운동마다 다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혼합 주기화의 한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스쿼트, 벤치, 데드 모두 근력을 키우고 싶지만 주 3번만 운동할 수 있다면 3가지 운동을 하루에 다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운동을 다 근성장 위주로 하면 너무 피로해서 마지막 운동을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쿼트는 파워 훈련, 벤치는 근성장 훈련, 데드는 근력 훈련으로 설정해 진행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아래 표는 이렇게 메인 운동마다 목표를 다르게 설정한 훈련 예시입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진은 피실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6주 동안 훈련을 진행했고, 한 그룹은 혼합 주기화를 진행했고, 다른 그룹은 블록 주기화를 진행했다. 이후 피실험자들의 근력, 근육의 두께, 스트렝스를 측정했다. 두 번째, 혼합 주기화를 한 그룹은 스쿼트와 벤치 원RM과 대퇴사두 근성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기화 스타일은 상체 근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점프 높이는 블록 주기화 그룹이 더 많이 증가했다. 세 번째, 이번 연구는 한 세션 내 변화를 주는 것이 훈련 변수를 몇 주마다 바꾸는 것보다 근비례와 근력 향상에 더 효율적이었다. 많은 주기화 연구들이 근력과 관련해서는 훈련량과 무게를 자주 바꾸는 것이 좋다고 말이 왔기에 놀랍진 않지만 근비례와 관련해서는 기존 연구들과 반대된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